먼저 끓는 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내가 지금 물이랑 소금물을 끓였어. 근데 하나는 어떤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하나는 어떤 온도에서 계속 위로 가는 모양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파란색이랑 빨간색 중에 누가 물일까? 빨간색이 물이다. 자, 이거는 우리 물이랑 소금물 중에 누가 순물질이지? 물이 순물질이야. 소금물이 혼합물이야. 자, 순물질의 특징이 끓는 점 같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성이 있다 했지. 그럼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빨간색이니까 그러면 얘가 순물질이니까 빨간색이 순물질이니까 물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하는 거. 끓는 점이 하나로 유지되지 않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얘가 소금물이게 된다. 자, 그러면 이때 물이 끓는 온도는 여기 지점이 100도가 된다. 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 그냥 물은 끓는 점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근데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소금은 소금물은 소금이랑 물이 섞여 있는 거야. 근데 소금은 끓는 점이 801도씨가 끓는 점이다. 소금은. 자, 근데 둘 다 지금 같이 열을 받고 있어. 자, 그러면 소금이 내가 지금 같이 받고 있는 이 열을 물한테 다 양보해 줄까? 아니면 나도 가져가려고 할까? 나도 가져가려고 하겠지. 똑같이 우리 들어있는데 받는 열 나눠 쓰고 싶겠지. 그러니까 원래는 100도면은 물이 끓었는데 100도까지 받아도 소금이 10 뺏어가니까 그러면 원래 100도만큼 줬을 때 물이 그냥 순수한 물일 때 받았던 열의 양이랑 지금 소금물일 때 100도만큼 가열했을 때 물이 여기 안에서 소금과 물 중에서 물이 받는 열의 양이 같을까 다를까? 내 말이 어려웠어? 다시. 자, 소금물이면은 여기 있는 소금도 나도 지금 상태 변화하고 싶겠지. 그러면 열을 받으면 물한테 다 양보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10만큼 열 오면 9는 물이 가져가도 1은 내가 가져가는 거야. 소금이 가져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원래는 순수한 물일 때는 100도만큼 가열하면은 내 열을 다 채워서 내가 끓는 지점이었어. 근데 소금이랑 물이 같이 있으면 내가 그 중에 한 개는 떼온다 했지. 자, 그러면 100도만큼 가열했을 때 끓는 그 열의 양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잠깐만. 더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면서 지금 모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얘의 특징이 소금물에 끓는 점. 소금물에 끓는 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양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자, 지금 내가 100g의 물에다가 10g의 소금을 넣은 상태야. 자, 근데 내가 얘를 지금 가열해. 가열하게 되면 끓게 되면 증발하겠지. 그치? 자, 증발하면 소금이 날아가는 거야? 물이 날아가는 거야? 물이 날아가. 그러면 여기에서 위에서 이만큼 날아가겠지. 자, 그럼 선생님 날아간 거를 10g이라고 쳐볼게.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비커 안에 들어있는 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90g이 되는 거야. 90g의 물에다가 소금은 그대로 10g 들어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바뀌었어? 농도가 어떻게 됐어 지금? 그치? 농도가 진해졌어. 농도가 진해지면 이 소금이 물을 방해하는 게 세질까 약해질까? 세지는 거야. 얘가 계속해서 끓는 점이 올라가는 이유는 소금물에
농도가 올라가니까 소금의 방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끓는 점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 처음에서도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 게 소금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도 이제 물의 양이 줄어드니까 농도가 진해져서 소금의 비율이 더 커지니까 소금이 가져가려는 열의 양의 비율이 더 커지겠지. 그래서 더 높은 온도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요걸 우리 이용하는 게 라면 끓일 때 스프 먼저 넣는 게 더 맛있어. 스프를 먼저 넣으면 끓는 점이 올라가잖아 라고 말하잖아. 그게 요것 때문에. 불순물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말이야. 자, 어는 점. 물이랑 소금물. 자, 이런 형태를 보일 때 가로축 시간, 세로축 온도다. 자, 그럼 이때는 누가 물, 누가 소금물이야? 빨간색이 물, 파란색이 소금물이야. 그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계속 얘기할게. 물이 순물질이고 소금물은 혼합물이다. 근데 순물질일 경우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어. 물질의 특성이. 근데 혼합물일 경우에는 물질이 2가지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애들이 계속 일정하지 않고 변하게 된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애가 파란색이니까 얘가 혼합물인 소금물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내려가는 건 똑같아. 요 끓는 거랑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 자, 소금이랑 물이 들어있다. 그러면 물 100g에 소금 10g 넣었어. 근데 여기서 내가 얘를 얼려가지고 여기 위에만큼 지금 얼었어. 얼음이 됐는데 얼음 된 게 10g이야. 그러면 여기서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액체 상태로 남아있는 물은 얼마가 되는 거야? 얼음으로 10g으로 변했어, 물이.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액체로 있는 거는 물이 90g만 액체로 있고 소금이 10g 있어. 자, 그러면 이때도 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졌지. 농도가 진해지니까. 그러면 농도가 올라가면은 소금이 얘들이 어는 거를 방해하는 것도 당연히 커지겠지. 그래서 얘도 온도가 계속 내려가게 되는 거야. 이해됐지? 응. 올라갈 때 열을 얻고 싶었던 것처럼 나도 열 얻을래 하면서 소금이 가져갔던 것처럼 얼 때도 그럼 나도 얼고 싶어.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물은 둘 다 방해받으니까 방향만 반대고 형상은 똑같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다. 여기까지 되지? 자, 요런 경우는 우리 겨울에 눈 많이 오면 하얀색 가루 같은 거 길에 뿌리지. 걔 이름이 염화칼슘이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어는 점을 낮춰줘서 얼음이 다시 얼지 않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요거를 만들어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너네 기가 시간에 땜질 해봤어? 땜질? 인두로 이렇게 쇠 녹여가지고 붙이는 거? 아니면 유리공예 해봤어? 기가 시간은 있니 너네? 기가 시간 교과서에 보면은 막 회로 연결하는 그런 거 안 나와? 가정 말고 기술. 기술에 보면 땜질을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 인두라고 전기를 꽂으면 여기가 뜨거워진 고데기처럼 뜨거워지면은 이거를 이제 땜납이라고 하는 거에 갖다 대면 얘가 엄청 빨리 녹아. 은색으로 녹아서 이렇게 이어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땜납인데 이 땜납은 여기 혼합물이 되면서 온도가 더 낮아지게 만들어주는 애들인 거야. 됐지? 응. 아니다. 얘들아, 요거 말고 뒤에 거 설명으로 다시 말할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나프탈렌이라는 애랑 파라다이 클로로 벤젠이라는 애의 혼합물을 볼 거야. 자, 얘네들을 섞게 되면은, 자, 원래는 지금 책에 있는 그림 보면은 누가 더 높게 돼 있어? 나프탈렌이 더 위에 요렇게 그려져 있다. 빨간색. 요렇게, 요 부분이 지금 끓는 점이야.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은 요렇게 돼 있어. 근데 얘네 둘을 섞은 애를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다? 요렇게 돼 있지. 맞지? 자, 얘가 나프탈렌, 파란색이 파라다이 클로로벤젠. 그 다음에 노란색이 나프탈렌과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을 섞은 거야. 얘들은 지금 가열곡선이야. 자, 가열곡선이면은, 자, 앞에 1번, 2번 중에 누구랑 가까운 거야? 1번이랑 가까운 거지. 1번에 지금 얘네는 섞었을 때 끓는 점이 어떻게 됐어? 올라갔지. 근데 얘네들은 지금 섞었더니 녹는 점이 어떻게 됐어? 내려갔지. 똑같이 가열하는데 얘네는 섞었더니 내려가는 거야. 물질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자, 얘들이 지금 혼합을 했더니 녹는 점이 더 내려가는 현상을 보였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입자 사이에 인력이 작아져서 적은 에너지로 상태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나프탈렌은 뭐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었어. 이렇게 붙어 있는 애였단 말이야. 근데 섞었더니 여기 사이에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니네 손 못 잡지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손을 못 잡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열 주면은 힘으로 뜯으려고 하면은 여기 친구들이 손으로 꽉 잡고 있을 때는 쉽게 떼기 힘들었는데 여기 중간에 방해물이 와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서 있어. 그럼 우리가 조금만 힘줘도 뜯어낼 수 있겠지. 그래서 얘들이 쉽게 녹을 수 있게 된 거야. 이해되지? 상태 변화가 더 쉽게 일어나도록 한 거야. 그래서 적은 에너지로 상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게 이 적은 에너지가 뜻하는 거는 녹는 점이 낮아도 된다는 뜻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물에 끓는 점은 100도고 에탄올에 끓는 점은 78도야. 자, 그러면 둘 중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건 누구야? 더 많은 열. 물이지. 선생님이 여기 에너지라고 쓴 거는 열이랑 같은 거야. 더 낮은 온도에서도 얘는 끓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섞이니까 이 입자 사이를 뜯어낼 때 더 적은 양의 열을 줘도 분리되니까 더 적은 양의 열인 여기 지점부터 녹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해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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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필요 없어. 요거 안 적어도 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었을 때 녹는 점이 낮아지는 성질을 이용한 게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한 땜납이야. 땜납이라는 거는 납이랑 주석이라는 애를 섞은 건데 얘네 둘을 섞게 되면은 녹는 점이 낮아진다. 그래서 얘들을 뭔가를 붙일 때 빨리빨리 녹여서 붙여야 될 때 얘들을 사용하고 똑같이 납과 주석을 섞어서 쓰는 게 퓨즈. 자, 퓨즈는 우리 2단원 할 때 했었어. 퓨즈는 전류가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가열돼서 이제 화재를 일으킬까 봐 그 전에 녹아서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지. 녹아서 끊어줘야 되니까 얘는 잘 녹아야 되지. 그래서 얘도 납과 주석을 섞어서 녹는 점을 낮췄을 때 이용하는 거야. 됐지? 옆에 문제 1번, 2번 풀어볼게.
얘들아 잠깐만 요 부분 빠뜨렸다 여기. 잠깐만 다시 앞에 볼게. 여기 보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갑자기 파란색 선을 뚫고 올라가게 되지. 그치? 요 현상이 생기는 거는 요 앞에 요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 자, 요렇게 물질에 지금 하나의 그릇 안에 당연히 섞이겠지. 선생님 두 칸으로 나눠서 해볼게. 하나는 나프탈렌, 하나는 파라다이 클로로벤젠이야. 근데 얘를 가열했어. 가열하면은 여기서 누가 먼저 날라가? 누가 먼저 상태가 변하겠어? 그치. 파란색. 파라다이 클로로 얘가 먼저 상태가 변하겠지. 자, 그러면 얘가 먼저 상태가 변해서 자꾸 줄어들게 되면 이때 이 물질 혼합물에서 혼합물 속에서 누구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거야? 나프탈렌의 비율이 자꾸 올라가지. 나프탈렌의 비율이 올라가니까 녹는 점이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는 거야. 왜냐면 얘의 녹는 점은 여기잖아. 이해됐지?